자칫 잘못 갈아탔다간 고점 매수해서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천과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대장주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으면 이거는 거품이 엄청나게 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세 오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품이 생긴 아파트들은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52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현재 화성시 반월동 2편한 세상 아파트 반월 나노시티역 거주 중이며 30평형 해당 아파트 팔고 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상급지로 떠나서 자산 총량을 늘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부채는 주담대 1억 원이며 당장 팔고 동탄 2 반도 4차 쪽으로 고민 중인데 올바른 갈아타기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 분당 미금역 쪽 롯데 성경 아파트 작은 평수로 가는 게 나은지 궁금하고요. 자녀는 한 명이 있고 곧 초등학교 입학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나노시티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자산 총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동탄2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유보라 4차 또는 분당 미금역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 성경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두 아파트 전부 다 좋은 아파트지만 반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산 총량을 하기 위해선 다른 전략을 좀 더 세우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저 여러 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 정도만 일단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 말고도 또 다른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분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상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되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다른 전략도 세우셔서 비교하셔서 계획 세우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에서는 다른 아파트를 좀 추천드리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요 나노시티 쪽 라인인데 요쪽 라인에 이제 인덕원 동탄선의 역사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착공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로 인근에 수원 망포역 인근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요 동탄1이 있습니다. 요 동탄1. 그리고 이제 건너편이 동탄2죠. 그래서 지금 요 나노시티 쪽에서 동탄2 쪽으로 이사를 계획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는 갈아타기를 계획하고자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동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바로 역세권은 아니고요. 좀 지역적 입지에서는 좀 더 외져 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GTX-A에 대한, GTX-C에 대한 이런 개발 이슈들이 다 부각되는 아파트들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나노시티 아파트처럼 신축 아파트입니다. 나노시티는 2017년, 요 반도유보라 4차는 2018년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아타기를 또 계획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요 분당 미금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미동의 까치마을 성경 아파트입니다. 뭐 30년 차가 된 아파트고 이제 아직 뭐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이제 앞으로 추진할 아파트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몸테크를 좀 해서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저는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이 두 아파트 좋은 아파트지만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반대 의견을 드렸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은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나노시티 아파트에 실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이고 약 130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급 아파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이 주담대가 약 1억 정도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6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약 3억 한 7천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 약 8억 5천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편한 세상에서 지금 앞에서 지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두 아파트를 함께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B라는 동탄2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였죠. 반도유보라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요 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일 평수라서 34평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매매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자, 매매가 약 지금 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9억 5천.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 12억 5천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라는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 C라는 아파트는 미금역 위치하고 있는 분당 지역 일대죠. 구미동입니다. 구미동에 위치하고 있는 까치 성경마을 아파트, 까치마을 성경아파트. 여기 제일 작은 평수를 보고 계신다. 제일 작은 평수가 21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매매가가 약 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고점이 약 9억 5천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노시티 쪽에서 B와 C라는 아파트, 이 두 아파트 가운데 좀 매수 추천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두 아파트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의 가장 큰 고민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고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데 있어 기다리는 데 좀 지쳐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파트보다 좀 더 상급 지역인 요 B와 C라는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좀 계획하는 게 어떠냐. 근데 혹여나 만약에 자칫 잘못 갈아탔다간 고점 매수해서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아파트 A, B, C라는 아파트 모든 아파트가 전부 다 거품이 생긴 채 상승한 아파트들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도 전고점이 8억 5천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이 금액대까지 상승을 한 아파트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경기 지역 일대 가장 대장 아파트, 대장 지역 일대는 과천, 판교 이런 지역들이죠. 자, 과천과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대장주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으면 이거는 거품이 엄청나게 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거품이 생겼냐라고 본다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역사가 생길 예정이 있습니다. 인덕원 동탄선이라는 역사가 생길 예정이 있는 지역인데 2021년 하반기부터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집값이 뻥 뛴 겁니다. 거품이 생긴 채 올라간 거다. 그리고 우리 동탄토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 4차 아파트도 마찬가지 GTX에 대한 개발, 착공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개통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분당 지역의 깐치 성경 아파트도 마찬가지 지금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제정 법안 때문에 확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당 지역 일대 재건축 바람이 확 불었기 때문에 각각 한 1억 정도씩 정고점이 더 높게 상승 거래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세 오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9억 5천이다 보니 정고점 12억 5천 대비해서 봤을 땐 저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거품이 생긴 상황에서 올라간 걸 모른 채 이 정고점과 비교를 해봤더니 저렴하게 느끼는 시세 오판을 하게 되는 거고, 까치 성경도 마찬가지
실제 정거점이 9억 5천이다 보니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거점은 각각 1억 정도씩 더 거품이 생긴 채 올라간 거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재차 집값이 다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품이 생긴 아파트들은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분당역 일대도 재건축 바람이 불었지만 이게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자, 분당지역 일대는 지금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뭐 제정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게 입주 시점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집값이 하락하면 낙폭이 거기에 대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칫 잘못 들어가서 고점 매수 아닌 고점 매수를 해서 집값이 재차 하락하는 상황에 위험성을 더 노출시킬 바에는 오히려 그대로 그냥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자녀분들 있죠? 지금 자녀가 한 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에 있어 거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거주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녀의 교육, 이 교육을 위해선 학군이나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거주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죠. 자, 그걸 봤을 때 우리 B라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 B라는 아파트 동탄2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사실 학구는 동탄1에 비하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탄2의 학군, 학원가가 요 주변 지역 일대에 형성되어 있냐라고 본다면 그렇진 않다. 그리고 지금 거주의 만족도는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대수는 뭐 1000세대 미만이지만 그래도 신축급 아파트의 입지가 조금 더 좋은 지역에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좋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아파트 매도를 6억에 한다라고 한다면 대출 1억 상환하면 5억이라는 자금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9억 5천 매매할 경우에 대출 약 4억 5천 정도 받아야 되겠죠? 40년 만기에 4%라고 가정해 본다면 원리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원리금이 약 18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대출 1억 원리금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녀분들 초등학교 입학하고 학원 보내고 또 교육시키고 이런 데 있어 또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리금 거의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면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거주 만족도는 높지만 거주의 안정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군도 그렇게 뭐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자, 그리고 만약에 분당 구미동에 위치하고 있는 까치 성경 아파트로 가게 될 경우에 이 아파트는 학군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긴 하죠. 다만 구축 아파트입니다. 엄청 오래된 30년 차 된 구축 아파트예요. 근데 제일 작은 평수로 가다 보니까 21평은 방이 2개인 투룸 아파트입니다. 자, 우리 지금 30평 방 3개 욕실 2개짜리에 거주하고 있다가 방 2개짜리 조그만한 21평으로 몸테크를 하신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짐이 있고 또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짐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평형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반대로 지금 더 평수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주의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주의 안정성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한 평형 더 큰 27평형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매매 시세가 10억 5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4억 5천 받는 동탄2의 반도 4차보다는 대출이 1억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원리금의 부담이 훨씬 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거주의 만족도와 거주의 안정성과 자녀 교육과 학군에 사실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 총량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자산 총량을 높이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부채를 이용한 자산 총량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걸 봤을 때 우리 지금 첫 번째 대출을 이용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 거와 반대로 전세를 끼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자산 총량이 높은 방향인지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만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저는 대출받아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D라는 아파트, 요 D라는 아파트는 우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있죠? 똑같은 반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나노시티 아파트 30평짜리 요 아파트 매매 시세가 6억입니다. 전세가 3억 7천입니다. 그럼 요 아파트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약 2억 3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를 계획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그러면 지금 우리 요 아파트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줘서, 전세 얼마 줘요? 3억 7천에 줍니다. 그리고 대출 1억을 상환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2억 7천이 남습니다. 그 자금 갖고 D라는 똑같은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거주해야 될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거주해야 될 아파트는 E라는 아파트, 동탄 1에 있는 아파트나 또는 우리 망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또는 뭐 동탄 2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E라는 아파트 34평 기준에서 거주하셔라. 거주. 다만 월세로 거주하셔라. 자, 월세가 2천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2천에 한 160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또는 만약에 추가적인 보유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5천에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약 15년 차 또는 한 20년 정도 되는 아파트, 방 3개, 욕실 2개, 우리보다 평형이 좀 더 큰 34평으로 월세로 갈 수 있다. 월세로. 따라서 우리 지금 갈아타기 계획하는 것보다, 그죠? 지금 우리가 두 채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들이 만약에 집값이 추후에 다시 상승을 해서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정고점 8억 5천, 그리고 정고점 B라는 아파트는 12억 5천, C라는 아파트의 정고점은 9억 5천입니다. 각각 한 채씩 보게 되면 자산 총량은 B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본다면. 자, 근데 요 지금 A라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D라는 아파트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2주택. 그러면 자산 총량이 여기는 약 17억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 총량 자체가. 그래서 총량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시세를 보더라도 총량 자체가 두 채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자산 총량을 높이는 방식에 있어 대출받아 그냥 1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 2주택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2주택으로 가는 게
자산 총량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집값이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이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는 게 총량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해서 혹시나 갈아타기를 해서 고점 매수를 하고 재차 집값이 하락하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이런 교육에, 그리고 거주의 만족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거주를 좀 더 대출을 받아서 부담이 되는, 원리금 부담이 되는 것보다, 그리고 또 구축과 오히려 평수를 좀 축소해서 오래된 아파트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학군과 학원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동탄 원지역 일대 또는 망포동 지역 일대, 워낙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 일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평형대도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거주의 만족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월세도 160, 130 아닙니까? 그죠? 여기 원리금이 188만 원인데,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전략들이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